네, 안녕하십니까.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시간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, 베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해 볼게요. 자, 베타라는 애 지난 영상에서 민감도라고 표현을 했었고요.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베타가 1보다 큰 애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고, 하락장일 때는 베타가 1보다 작은 애들이 수익률 하락폭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자산들을 편입할 때 베타를 보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 하나 했고요. 두 번째로는 베타라는 애는 위험에 대한, 즉 수익에 대한 보상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그 용어를 대신하는 게 바로 베타다, 이런 얘기하면서 베타가 과연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수익률을 결정하는지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리했었죠. 네. 자,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 베타가 수익률을 결정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,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또 아주 쉬운 예시로 한번 봐볼까요? 1억이라는 돈을 준비해서요, 총 3년 동안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. 즉,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. 소득 활동을 할 생각이 없고 순수하게 자기 개발해 가면서 나의 미래를 꿈꿔보겠다, 이런 계획을 짜고 있어요. 그러면 보통 1억이라는 돈이니까 매년 3,333만 원씩 쓴다면 3년을 사용하고 만 원이 남겠죠. 자,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딱 짜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. 생활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. 그래서 두드려 봤더니 3,333만 원으로는 불가능하고 4천만 원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4천만 원을 3년 동안 쓰려면 총 1억 2천이 필요하겠죠. 근데 지금 내가 준비한 돈은 1억밖에 안 돼요.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? 2천만 원이 부족해지네요. 이때 이 부족한 2천만 원이 바로, 그렇죠, 목표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우리가 보통은 주식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요,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감도 안 오고, 목표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주식 사놓고 내가 그냥 만족스러우면 파는 거예요.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파는 거고. 그런데 우리가 이 베타를 이용해서 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다면 그 기대 수익률이, 그렇죠, 목표 수익률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. 그럼 내가 그 2천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20%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, 이 주식이, 어떤 주식이 나에게 20%만큼의 수익을 줄지를 계산해내서 그런 주식들을 찾아갖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. 맞죠? 그러려면 그 베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. 이제 1억을 갖다가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한다,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은행에다 예금을 가입을 하면 은행에서 뭐 아무리 고금리에 뭐 해서 금리를 잘 줘도 한 5% 정도 주면 많이 줘요.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연말에 1억 500만 원을 지급받겠네요. 그래도 1,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. 맞죠?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은행은 안 될 것 같아. 주식시장으로 가자. 그래서 주식시장에다 1억을 딱 투자하고, 나는 은행에서 1억 500만 원이었으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연말에 1억 800만 원 정도 주면 난 좀 괜찮을 것 같아. 1,200만 원 어떻게 한번 아껴보지.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은행에서 일단 500만 원 주죠. 그런데 주식에 투자했는데 800만 원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가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 금리,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인 기회비용 같은 거죠. 걔를 제외하고 나면 그 위험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겨우 300만 원 이익을 더 보기를 바란다는 소리예요. 조금 아이러니하죠. 왜냐면 은행처럼 안전한 애도 5%는 주는데 그 위험한 주식시장이 8%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8%에도 5%는 빼야죠. 은행에서도 어차피 주니까. 이해되나요?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우에 맞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떤 경우에 맞겠어요? 그 주식이, 그쵸, 민감도가 매우 낮아서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어를 잘하는 애들. 이런 애들은 수익을 적게 줄 수 있겠죠. 은행 예금 금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, 위험이. 하지만 내가 투자한 주식이 경기에 민감하고 예를 들어 테마에 편승하는 주식이라면 겨우 8% 먹자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한 번 나면 반토막 날 수 있는데 이런 짓을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네. 자,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분해해 보자면, 우리가 주식이라는, 즉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수익률에 해당 위험 자산이 갖고 있는 리스크인 베타가 되겠죠. 그 베타만큼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져서
어떤 위험 자산의 최종 목표 수익률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.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내가 이제 20%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A라는 주식을 살 때 은행이 5%의 이자를 주면은요 5% 빼요. 그럼 15%가 뭐가 돼야 된다? 그렇죠. 리스크 프리미엄이 15%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얻는 수익이 15%니까 위험 또한 베타 또한 어느 정도 높겠죠. 15%에 상응할 정도로 높아야지 15%라는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을 테니까.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게 바로 CAPM이라는 이론이에요.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이제 주식이나 이런 금융자산들을 투자를 하면서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시거나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하셨던 분들은요, 분명히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. CAPM이라는 자본, 자산,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. 모든 자본과 자산들의 가격을 다 결정해내는 일반적인 모델이거든요. 이 모델링에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파보면 실은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. 그런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니까 어려울 것처럼 느끼는데 계산도 실은 엄청 단순해요. 제가 그 녹색 창에 주식들 찾아보면 베타 값들 다 나온다고 했었죠.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 개별 주식의 베타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 그 베타만 알고 있다면 그 주식이 갖고 있는 예상되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궁금하시죠? 네. 다음 영상에서 CAPM 갖다 놓고 베타로 계산하는 부분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됐나요? 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베타라는 애가 체계적 위험이 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위험 자산의 수익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조금 하면서요. 그런 사례들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